모습을 나타낸 미국 방위비 전략, 지킬 건 지켜가며 하자는 한국. 그런데 김정은 거치가 논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평양 함대사령관, 사성 장군 출신 주한미국 대사, 알랑거린 지 5일 만에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다분히 의도적인 도발을 한 것입니다. 해리스 미 대사 국방부 반대에도 글로벌 호크 도착 공개라는 기사가 조선, 동아를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한국 정부 의견 무시한 채 해리스는 트위터에 글로벌 호크 인도 사실을 공개했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례적 과도한 올권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공개한 트위터를 내렸으나 한국 정부에 더더욱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 군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정찰 자산인 글로벌 호크 한국 국군의 인도 사실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아주 완벽히 잘못된 외교 결례입니다. 더구나 해리스는 평생을 군에서 보낸 사성장군 출신 외교관으로 군사 기밀이 지니는 무게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글로벌 호크 공개는 다분히 의도적이며 방위비 협상에 미국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교사절인 대사가 주재국 군사사항을 주재국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당연히 월권이며 외교적 결례입니다. 20일 여러 명의 군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주한 미국 대사관 쪽은 2주 전쯤 한국 국방부에 글로벌 호크가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오면 이를 축하한다는 내용을 SNS 등을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알려왔다고 합니다. 이에 국방부 쪽은 글로벌 호크 같은 전략자산 관련 정보는 군 보안 사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미 대사관 쪽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대사는 1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주 한국의 글로벌 호크를 인도한 한미 안보협력팀에 축하를 전한다. 한국 공군과 공고한 한미동맹에 있어 뜻깊은 날이다라는 내용을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적힌 글로벌 호크 실물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호크 도착 사실과 시점을 사진까지 동원해 공표한 것입니다. 그동안 군 당국은 미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찰 자산 등 각종 무기에 대해서 보안 사항이라며 해당 자산의 한국 도착 사실과 시점,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왔고, 이는 이전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해리스 대사가 한국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이 운영하는 정찰자산 관련 정보를 트위터에 올린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불쾌한 반응이 많은데, 글로벌 호크가 미국 군수업체 노스럽 그루먼의 제품이고 미국 정부가 주관하는 대외 군사 판매 절차로 한국에 도입되는 것이지만 엄연히 미군이 아닌 한국 공군의 정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대사가 미군의 인도 태평양 사령관 출신이어서 군사 문제에 관심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한국군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매를 미국 측과 합의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해버려서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대사관은 해리스 대사가 해당 정보를 올린 배경이 무엇인지 묻자 트윗 내용 외에 더할 말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군은 미국 첨단 무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으며 미국에 한국은 무기 수출 3위 국가입니다. 방위비 협상이 4월을 넘긴다면 길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해리스의 이번 글로벌 호크 공개가 개인적인 판단 실수가 아니라면 첨단 무기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리스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국군 당국은 해리스가 공개하는 것을 사전에 반대했으며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군사 기밀사항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호크가 2020년 이내에 2대가 추가로 들어올 것입니다. 총 4대가 작전에 참여하여 24시간 북한 주요 지점을 감시한다고 도입을 결정하면서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주한미군이 정찰 편대를 운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곳을 어떻게 감시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모르는 부분이 위협이 됩니다. 만약 한국이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했는데 미국과 협의해 핵무기는 만들지 않기로 해도 한미 협의를 비공개로 하고 발표하지 않으면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등은 한국이 핵을 가졌다고 판단하지 안 만들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는 그만큼 상대에 위협을 주는 군사 전략입니다. 최근 괌에 배치된 미 전략자산인 B-52 폭격기 5대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업그레이드 하러 간 그것으로 저는 추측하지만 미국으로 간 이유가 기밀이기에 관련국이 자국의 이해 상황에 비추어 많은 추측과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댓글에 B-52가 미국으로 간 사실을 적으며 유사시에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하면서 정부가 왜 대책을 내어놓지 않느냐고 묻습니다만 B-52는 선제 공격과 전쟁 발발 후 폭격이 주요 임무입니다. 방어용이 아닌 전폭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함대나 괌과 하와이의 전략자산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오는 시간이면 이미 승패가 기울 만큼 미사일이 주요 지역을 파괴한 이유입니다. 한국은 세계 6위 군사력 이상의 방어체계를 지니고 있으나 북한은 방어용 무기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돈이 부족해 그 돈을 공격용에만 투자한 실정입니다. 즉 개전이 되면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북한은 빠르면 1시간, 늦어도 3시간이면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이 90% 이상 파괴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약 100% 도발증으로 인정될 모습이 보이거나 미사일의 발사 각도나 방향이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일 경우 우리군은 그 발사 원점을 지체 없이 공격한다고 합니다. 전쟁은 없어야 하지만 전쟁이 난다면 해외 미군을 기다리거나 의지하는 건 북한에 죽여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는 확전을 피하고자 또는 반대로 밀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대국 주변국 이해득실에 따라 한민족 미래가 다시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작권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소식입니다. 딱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체형이 눈에 보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유전적인 체형으로 그가 지닌 질병도 유전에 의한 가족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뇌졸중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다 술과 담배를 좋아하니 건강하긴 더 어렵겠지요. 더구나 이란 군사령관이 이라크에서 비밀회동을 하다가 미군 무인정찰기 폭격으로 사망한 뒤 남의 일 같지 않은 모습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비행기로 몇 분 걸릴까요? 한국과 주한미군은 공개적으로 24시간 감시 중이라고 밝히고 있고 한국 스텔스 전투기가 북한 영공을 들락날락해도 북한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공개해줘야 다녀갔구나 하고 아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정은이 수술 후 위중하고 묘양산 또는 원산에서 요양 중이라는 설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묘양산, 원산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답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동선을 한미 양국이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한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김일성 탄생일 행사는 4월 15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날입니다. 이 탄생일 행사에 김정은이 불참함으로써 CNN 등에서 수술 후 위중설을 긴급뉴스로 전했으며 백악관은 정보 수집 중이라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한 내부 정보를 인용해 치료를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가 곧바로 정보가 없다고 정정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에 당선된 태구민 씨는 무엇인가 이상하다며 만일의 사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건강에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김정은 이후 후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백두혈통이지만 김여정은 여성이라는 약점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 구심점 노릇을 할 수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김정은의 아들은 10살이어서 봉건 국가처럼 세습체제이지만 바로 후계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서로가 견제할 수밖에 없고 북한 내 권력 투쟁이 격화되면 중국군의 북한 내 진입이나 북한군 내에서 대규모 이탈이 있을 수 있고 목적지는 말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한두 명이 기순하는 것과 무장한 병력이 대규모로 기순하는 것은 다릅니다. 침략인지 기순인지도 알기 어렵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군이 북한 내로 진입해 꼭두각시 정부를 만들고 사실상 편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섣불리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중국을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전쟁을 불사한다는 경고를 즉시 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 2위 해병대나 세계 4위 육군 기갑사단을 앞세워 그 막강한 전투력으로 순식간에 북한 전역을 점령해버리는 것인데 중국이 원하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암튼 김정은 건강에 많은 나라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북한 급변 사태에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정을 이끈 모습을 보면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방위비도 전작권 협상도 저는 한국 정부를 무한 신뢰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